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악역 중 최강급에 속하는 상현일 코쿠시보와 상현3 아카자의 최후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가지 만들어 놓은 귀멸의 칼날 관련 영상들의 댓글들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최종 국면 때의 전투 결과를 놓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쿠시보의 최후를 특히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코쿠시보와 아카자는 자멸한 것이고 자멸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했다면 분명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아카자 같은 경우를 보죠. 아카자는 내비치는 세계를 깨닫고 각성한 탄지로에 의해 목이 잘리게 되며 사실상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의지로 인해 목의 약점을 극복했고 몸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목의 절단면을 막아 출혈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이 잘린 상태로 나침까지 사용하며 탄지로와 기우를 묵사발을 내버리죠. 사실상 이대로 계속 갔으면 탄지로와 기우는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코유키의 환상이 나타나 아카자를 붙잡았죠. 그렇게 인간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자신이 그렇게 강해지고 싶었던 이유와 자신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바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죠. 약한 인간들을 증오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이었던 자신이 너무나도 약했고 그런 약한 자신이었기에 코유키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증오가 쌓여 약한 인간들을 미워했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자신은 스스로를 공격해 몸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카자는 자신의 기억을 찾고 코유키의 환상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탄지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재생을 포기하고 사라지죠. 이 부분은 확실히 자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 시절의 기억이 돌아올 정도로 아카자를 몰아붙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맞죠. 즉 전투에선 탄지로와 기우가 이긴 것이 맞았고 아카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탄지로와 기우는 확실히 힘을 다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엄청난 힘으로 압도하던 코쿠시보는 반전 발현, 내비치는 세계, 혁도, 3종 세트를 발현한 이들로 인해 점점 데미지를 입게 되고 게냐의 혈기술로 몸이 묶이며 무이치로의 최후의 혁도로 찔리고 교메이와 사네미의 공격에 끝내 목이 날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코쿠시보 역시 목에 출혈을 맞고 몸이 붕괴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엄청난 집념으로 머리를 재생시키지만 그는 괴물 같은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고 괴물 같은 자신의 모습에 당황합니다. 그때 무이치로의 혁도에 찔린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아카자와는 다르게 자기가 자신을 죽인 게 아니고 겨우겨우 목을 재생시켰지만 그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체력이 전부 빠지고 혁도의 부분은 끝내 재생시키지 못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코쿠시보는 이 괴물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공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카자는 목이 잘린 상태에서 혈기술도 쓰고 공격도 했었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기술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집념으로 겨우 재생을 한 것일 뿐 사실상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몸은 무너질 상황이었죠. 자멸을 하는 상황이라면 아카자처럼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코쿠시보는 끝까지 재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재생이 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걸 보고 어떻게 자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냥 목의 약점을 잠깐 극복했을 뿐 온전한 재생을 해서 다시 반격에 나서지 못했으니 아카자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장면에서 아직은 재생할 수 있다는 대사와 아직은 진 게 아니라는 대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자멸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진 않겠죠? 이것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집착을 하는 거고 이런 괴물의 모습으로도 추하게 이기려고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에 멘탈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이 잘리고도 재생을 해서 다시 싸운 아카자가 재평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카자도 혁도로 목이 잘렸으면 재생하지 못하거나 재생을 했더라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도가 그만큼 재생 능력과 힘을 많이 악화시키는 최종 버프이니만큼 코쿠15전 때 그 혁도의 힘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무잔 역시 요리이치에게 당한 40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고통을 주고 있음이 나온 걸 봐서는 아카자가 혁도 발현한 상대와 싸웠다면 목의 약점을 극복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재생해 싸울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 강한 코쿠15도 혁도에 당한 상처부터 무너졌으니 말이죠. 고양이 인정? 인정! 많은 사람들이 코쿠15와 아카자가 약간 비슷하게 목의 약점을 극복했다 보니 그 둘의 기억들이 합쳐져 코쿠15도 아카자처럼 재생을 하고 충분히 반격을 해 주드를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게 하나하나 큰 에피소드로 만들어 상현을 상대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싸우게 하니까 이런 기억의 왜곡까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작을 끝까지 다 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코쿠15도 목의 약점을 극복하고 괴물의 모습이 된 것까지만 기억이 나다 보니 괴물이 되었으면 뭐 당연히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았으려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곧바로 원작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도 모르게 그게 팩트인 듯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야 원작을 전부 이북으로 소장하고 있고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거의 40번 넘게 완독을 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확실히 종이책보다 이북이 편하긴 하네요. 뭐 지금까지 코쿠15가 자결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으며 이건 작가가 너무 빠른 호흡으로 상현 3 아카자와 상현 1 코쿠15의 전투를 끝내버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소년 액션 만화에서 악역 중 탑4 안에 드는 인물들을 한꺼번에 싸우게 합니까? 유곽편처럼 통째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큰 전율과 여운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죠. 귀멸의 칼날이 참 재밌는 작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작가가 너무 책임감 없이 작품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엿보여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림 그리는데 팔목이 너무 아프면 문화생들을 뽑아 함께 작업을 하면 되었을 것이고 스토리 짜는 게 어려웠다면 이 종타쿠를 불러서 스토리 작가로 써줬다면 표주로 예토전생 게이드. 어쨌든 귀멸의 칼날 최종 공연편이 애니화가 된다면 너무 빠른 호흡으로 끝내지 않고 한 캐릭 한 캐릭 제대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귀멸의 칼날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재밌는 가상 시나리오가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 참고로 이런 컨텐츠 해주세요,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는 댓글 중에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댓글들은 영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잔이 귀살대가 되었다면 어땠을지 해주세요. 아니 무잔이 귀살대가 될 수가 있나요? 전제 성립이 되진 않죠. 무잔이 혈기가 되기 전에는 귀살대 자체도 없었을 거고요. 또한 요리이치가 혈기가 된다면 어떨지 해주세요 같은 경우도 너무 이건 밸런스가 맞지 않죠. 인간일 때도 이미 세계관 최강자인데 굳이 혈기로 만들어봤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다 죽일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또 재밌고 신박한 주제를 가지고 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ではごきげんよう。